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노후 장수원 기자입니다. 선배님들,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 봉투 묶어서 내놓으셨습니까? 평소 하시던 대로 음식물 따로 담고 재활용 봉투 챙기고 종량제 봉투 꼭꼭 묶어서 문 앞에 내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봉투 하나가 여러분 통장에서 최대 100만 원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르면 분리배출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렸다고 100만 원입니다. 웬만한 손주 용돈 1년치가 날아가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취재를 해보니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억울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6년 들어 단속이 전에 없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품목이 대거 추가되었고 감시 카메라와 단속 인력이 동시에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이 지금은 과태료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규정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떤 쓰레기가 과태료 대상인지, 단속 공무원이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과태료 한 푼 안 내고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복잡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해마다 규정이 바뀝니다. 50년 넘게 살림하신 우리 어머님들도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핵심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법령 다 걷어내고 딱 7가지입니다. 이것만 머리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과태료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쓰레기를 잘 분류하는 것만으로 봉투값을 아끼고 소소하게 용돈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선배님들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쉬지 않고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왜 갑자기 단속이 이렇게 강해졌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묻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땅에 구덩이를 파고 쓰레기를 쏟아붓는 방식이었습니다. 다 쓴 연탄재를 마당 한쪽에 쌓아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쌓을 때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당이 꽉 찬 겁니다. 전국의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는 소각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약 48곳, 하루 처리 용량은 약 1만 8, 0톤 수준입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쓰레기는 대형 트럭 수천 대 분량인데 그걸 태울 수 있는 화덕은 48개뿐인 셈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꺼낸 카드가 바로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면 배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벌금을 내야 하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뀐 것은 현실입니다. 시스템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셔도 내 돈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딱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십시오. 음료수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같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에 남은 음료를 비우고 라벨을 떼고 물로 헹궈서 납작하게 눌러 뚜껑을 닫은 뒤 전용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김장 배추를 절이기 전에 겉잎을 떼고 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깨끗하게 준비해야 제대로 재활용됩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에 다른 것을 절대 섞지 마십시오. 음식물 봉투 안에 비닐이나 휴지가 하나만 섞여도 큰 문제가 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수세미를 넣으면 찌개 전체를 버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닐 하나 때문에 음식물 전체가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 종량제 봉투를 과하게 채우지 마십시오. 봉투값이 아까우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20리터 봉투 한 장이 서울 기준 490원, 인천은 최대 870원입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넘겨서 테이프로 감아 배출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버스에 정원이 있듯 봉투에도 정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섞지 마십시오.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 수거함에 일반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혼합 배출로 단속 대상입니다. 김치와 과일을 냉장고에 함께 넣되 칸을 나누는 것처럼 쓰레기도 칸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형 폐기물은 반드시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의자, 장롱, 매트리스 같은 큰 쓰레기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은 백화점 무상 수거 서비스 1599에 903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 번호 꼭 메모해 두십시오. 여섯 번째, 음식물은 반드시 물기를 빼고 버리십시오. 국물이 흘러내리는 상태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빨래를 넣을 때 탈수를 하고 넣는 것처럼 음식물도 물기를 짜고 배출해야 합니다. 7번째,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따로 버리십시오. 우유팩, 주스팩은 안에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종이와 재활용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종이지만 면 소재와 실크 소재를 같은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7가지 정리합니다. 페트병 따로, 음식물 이물질 금지, 봉투 과다 채움 금지, 혼합 배출 금지, 대형 폐기물 스티커, 음식물 물기 제거, 종이팩 별도 배출, 이것을 냉장고 옆에 메모지로 붙여놓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가장 쉽게 여러분을 찾아내는 단서가 딱 2가지 있습니다. 택배 운송장과 카드 영수증입니다. 택배 운송장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단속 담당자가 봉투를 열어 운송장만 찾으면 고지서 발송은 끝입니다. 범인이 범행 현장에 주민등록증을 흘리고 간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6세 김모 씨는 재활용품을 잘못 분류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서 이름이 찍힌 택배 운송장이 발견된 것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분은 운송장을 떼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셨지만 이미 고지서는 발송된 뒤였습니다. 10만 원이면 쌀 한 포대 사고, 계란 한 판 사고, 참기름 한 병 사도 남는 돈입니다. 그 돈이 택배 운송장 하나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카드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은 가멸지라는 특수종이라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에도 카드 주인 이름과 카드 번호 뒷자리, 결제업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만 실천하십시오. 현관문 옆에 가위를 하나 놔두십시오. 택배를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운송장을 떼고 잘게 찢으십시오. 집 안으로 가져가시면 나중에 깜빡하고 그냥 버리게 됩니다. 현관에서 떼고 현관에서 찢는 겁니다.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나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은 즉시 찢거나 따로 모아두십시오. 내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단속하는 사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이 습관은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선배님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바로 부엌입니다. 내가 50년 넘게 밥해 먹였는데 음식물 하나 못 버릴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은 예전 상식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준은 간단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대파 뿌리, 딱딱한 씨앗, 호두밤, 땅콩 껍데기, 조개새우 껍데기, 닭뼈, 돼지뼈 속뼈, 달걀 껍데기, 옥수수 속대, 티백, 한약 찌꺼기. 달걀은 음식이지만 껍데기는 분쇄기가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호두를 먹을 수 있어도 호두 껍데기로 찌개를 끓일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물로 배출 가능한 것은 귤 껍질,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 생선살, 옥수수 알맹이, 커피 찌꺼기, 필터 제거 후 등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같은 염분이 높은 장류는 일반 쓰레기로 안내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을 강아지에게 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으면 사료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김치도 염도나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짠 것은 일반 쓰레기, 맵고 짠 장류도 일반 쓰레기. 헷갈리면 구청에 물어보기. 이 3가지면 부엌 쓰레기의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무장갑, 스티로폼, LED 전구 같은 품목은 어떤 지역은 일반 쓰레기로, 어떤 지역은 다른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전 동네 방식대로 버렸다가 새 동네에서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전화 한 통. 우리 동네는 이거 어디에 버리나요? 이 한마디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 영상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주가 다녀간 다음날 아침 쓰레기를 묶으실 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망가진 장난감은 안에 나사, 철심, 전선이 들어있는 복합 재질이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기저귀도 내용물을 제거하고 말아서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과자 봉지는 내용물을 털어내고 오염이 심하지 않으면 비닐류로 분리 배출, 기름기가 많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십시오. 과자 봉지 안에 방습제의 실리카겔은
비닐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위험물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광등에는 수은이 들어있으므로 절대 깨뜨리지 마시고 전용 수거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발건전지도 전용 수거함으로. 보조 배터리나 충전식 배터리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리튬이온 배터리를 일반 쓰레기에 넣으면 수거 과정에서 압착될 때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장작 더미 속에 라이터를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전용 수거함을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시간도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내놓으면 안 됩니다. 배출률과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선배님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과태료를 받으신 어르신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자녀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묶어서 내놓으셨던 그 손입니다. 구미공단에서, 수원 공장에서, 인천 부평 산업단지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쇳가루를 마시며 일하시던 아버님들, 그 거친 손으로 월급 봉투를 집에 가져오시면 어머님들이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식용유 한 방울이 아까워 키친타올로 프라이팬을 닦으시고 비닐봉지 하나도 빨아서 재사용하시던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그 청춘의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포항제철의 용광로가 불을 뿜을 때, 울산조선소에서 세계 최대 유조선이 바다로 나갈 때, 구로공단의 재봉틀이 밤새 돌아갈 때, 그 모든 기적의 뒤에는 선배님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쓰레기 봉투 하나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배님들, 종량제 봉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들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봉투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현재 20리터 봉투 전국 평균은 약 540원이지만 인천은 최대 870원, 부산 평균 773원입니다. 봉투 한 장에 870원이면 한 달에 8장만 써도 약 0원. 1년이면 8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정확하게 분리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할 쓰레기 양이 줄어듭니다. 주 2회 사용하던 봉투를 주 1회로 줄이면 인천 기준 연간 약 4만 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과태료 한 번만 피해도 10만 원 추가 절약, 합치면 15만 원입니다. 온 가족이 외식 한 번 넉넉하게 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리배출 거점에서 안내하는 활동 인력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나 시니어 클럽에 문의해 보십시오. 환경부 공식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도 유용합니다. 어떤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검색할 수 있고 올바르게 배출하면 포인트도 쌓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 설치하시거나 자녀분에게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슈퍼빈 네프론이라는 재활용 자판기를 이용하시면 페트병이나 캔을 넣을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서 0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트나 지하철역 근처에 설치된 곳이 있으니 동네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제대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돈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봉투값을 아끼고 소소한 포인트 적립까지, 이것이 바로 살림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억울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분류시설 300곳 중 투명 페트병 전용 선별 장비를 갖춘 곳은 겨우 42곳, 우유팩 전용 장비는 전국에 단 4곳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류해도 수거 과정에서 다시 섞이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만 완벽한 분류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욕해도 내 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과태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배님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페트병은 라벨 떼고 따로, 음식물은 물기 빼고, 이물질 섞이지 않게, 봉투는 정원만큼만, 종이팩은 따로, 대형 가전은 1 undefined, 5 undefined, 9 undefined, 9903, 형광등과 건전지는 전용 수거함, 택배 운송장과 영수증은 현관에서 바로 찍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르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구청 환경과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고 잘못 버려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훨씬 억울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살림 솜씨가 과태료 고지서 앞에서 무력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과태료 절대 안 낸다. 분리배출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글자가 선배님들의 다짐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손주가 있는 딸에게 보내주십시오. 분리배출은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선배님들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정보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노후, 장수원 기자였습니다.